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엄청난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러한 이벤트들을 뒤로하고 오늘 날짜 어떻습니까? 또 한번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젯밤부터 나왔던 이벤트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SEC가 니플의 항소를 취하했다. 자,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더 이상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특히나 니플한테 더 이상 악재성 이벤트가 아니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4년간 법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제부터는 XRP 코인이 앞으로 그들의 남아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이 해당되는 항소를 취하했다는 건 증권성 여부를 벗어나서 이제는 상품으로서의 인정받는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날짜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하방 압박을 가져올까?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XRP 코인과 SEC의 지난 1차 법정 공방에서 어떠한 결과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니플은 어떠한 대응책을 가져갈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또 시장은 움직임을 가져올 거거든요. 자, 이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SEC와 리플의 항소 취하 일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었어요. 자, 3월 20일 오늘 날짜 새벽 시간에 나왔죠. 새벽 시간에 금리는 동결로 예상됐습니다. 4.5% 예측했는데 그대로 4.5% 나왔죠. 근데 금리 결정보다 더 중요했던 건 FOMC의 기자회견이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걸 말하냐? 미국의 달러에 대한 금리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동결을 했고 이번에 어떠한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 말이 나왔거든요. 어떤 부분입니까? 연 2회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기존대로 2회를 예상했다라는 거.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금리 부분도 살짝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한번 대입해 생각해 보시면 집을 샀어요. 근데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어때요? 고금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 집이 정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고래들 입장에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전히 고금리라고 한다면 고래가 투자했던 주식시장, 고래가 투자했던 코인 시장 어때요? 시장은 흔들림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금리가 높으면 매도를 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근데 2회 인하를 하겠다. 그러면 역으로 투자 자금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준금리 발표하고 어떠한 기자회견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XRP 코인 어제 날짜로 상승력을 가져오면서 3,750원까지 가까이 가다가 다시 한번 오늘 날짜의 조정 구간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 그리고 이 이유를 토대로 우리 XRP 코인을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매수든 매도든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권을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XRP 코인을 투자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제는 그들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죠.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달러와 1대1이니까 그만큼 안정적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많이 이용하는 금융시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최근에 이 브릭스 연합에 나오면서 달러를 이용 안 할 거야. 우리 자국 내 화폐를 이용할 거야. 이러한 단체들이 엄청 많아졌죠. 이러한 국가들이 많아진다라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심기가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브릭스 연합에 대응하고자 그들의 달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 그게 뭡니까? 바로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었습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SEC가 리플 ETF든 리플의 IPO, 리플랩스의 IPO든 이 부분을 승인해 줄 때 SEC의 승인이 필요하죠. 근데 SEC가 법정에서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근데 항소를 취하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모든 모멘텀들은 이제부터 빛을 발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를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이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받으시면 더욱더 좋겠죠. 지금 이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자료 또한 무료고 톡방 또한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젯밤부터 굉장한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도 상승력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판단했지만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역으로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죠. 자, 이거는 쉽게 말해서 고래들 입장에서는 숨 돌리기를 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들어 올리게 되면 고래들 입장에서 비중을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엄청나게 달라붙겠죠. 이거를 원합니까? 원치 않죠. 왜? 고래가 바라보는 개인들은 어떤 겁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야. 얘네들은 올라가도 매도할 거고 떨어져도 매도할 거고 횡보해도 매도할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개인 물량을 털고 가야 돼. 이러한 생각이 항상 기본에 깔려 있다라는 거. 이거는 주식 거래를 오래 해봐서 코인 거래를 오래 해봐서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죠. 리플, SEC가 소송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지만 고래는 안 샀다라고 합니다. 이게 3월 20일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과연 그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만 보면 고래도 안 샀는데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도 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이게 3월 19일 어제 날짜 나온 뉴스예요. 자, 기관의 83%나 되는 암호화폐 투자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니플과 솔라나에 가장 선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와 틀리죠. 자, SEC와의 해당되는 법정 공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래는 안 움직였다. 라고 하지만 그 전부터 기관들은 계속적인 매집 구간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어떤 걸 알려줍니까? 고래들은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매수 시점을 가져왔다라는 거. XRP의 기간 투자자가 유입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안 올라가니까 고래가 들어온 것도 거짓말일 것이다. 이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매수 안 하신 분들 엄청 많죠. 자, 이렇게 모멘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래가 유입되었다. 근데 모멘텀이 많음에도 안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매도해서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뉴스를 보이시죠?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했던 게 바로 XRP 코인이었다는 거. 이 부분이 다른 날도 아니고 어제 날짜로 나온 뉴스예요. 어제 날짜로 이 뉴스를 소개해 드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가 아무리 매수해도 뭐합니까? 안 올라가는데. 근데 어제 날짜부터 현재까지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죠. 물론 오늘 조정을 갖고 오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EC의 소송 종료가 곧바로 XRP ETF의 출시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죠. 승인 확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까지 XRP 코인을 못 살게 굴었던 건 너희가 증권이다. 아니다. 이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가져오게끔 만들었고 이게 끝나니까 너희들의 판매 방식 중에서 기관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것 또한 너희가 잘못한 거야. 이 부분으로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했죠.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천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1월 달까지 이어졌어요. 정말 답답한 흐름이죠. 4년 동안 천원을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니플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도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어디입니까? 3,000원대를 훌쩍 넘었다라는 거. 이게 뭐 물론 많이 올랐으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어때요? 이게 2021년도 이렇게 반짝하고 올라갔던 적 있죠? 바이든 전직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입니다. 당연히 정권이 교체되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SEC의 게리 겐슬러 이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어때요? 천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을 얼마나? 2022, 2023, 2024, 11월 달까지 움직임이 천원대 밑에 있었어요. 답답하죠? 이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고 이더리움이 500만 원을 돌파했을 때였습니다. 당연히 리플은 왜 못 올라가냐? 리플 러인은 1세대 같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간다. 이때 나왔던 단어가 뭡니까? 니또속. 리플한테 또 속으면 안 된다. 리플한테 기회비용을 날려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매도했던 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죠. 왜? 지금은 역사적인 고점 라인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했던 말이 뭡니까? 코인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 SEC 위원장은 내가 당선되면 잘라버릴 것이다. 다들 하나씩 공약들을 현재 지켜나가고 있죠. 물론 현재 요즘 들어서 미국의 관세 부분들 때문에 시장을 많이 흔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트럼프는 지금 공약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고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시장이 흔들리면 안 흔들리면 그게 사람입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들의 모멘텀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지 이 박스권 라인에서도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우리의 매매 대응 전략 또한 틀려졌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거예요. 비중을 100% 한꺼번에 싣고 들어가 있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매도하고 버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어떻게 나누어서 대응하느냐. 이게 우리들의 수익 구간을 달성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정말 지긋지긋하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XRP ETF의 신청 기업이 9곳으로 늘어났고 아직 블랙록은 신청을 안 했지만 이제 항소도 취하된 마당에 이제 많은 운영사들은 XRP 코인의 ETF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미리 알고 있는 미국의 기관들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XRP를 사 모으고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죠? 이러한 모멘텀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최근에 나왔던 XRP가 두바이 승인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약을 가져간다. 장기 상승 신호가 될 것인가? 자, 두바이 승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RWA. RWA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실물 자산이에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가상 자산이죠. 이제 가상 자산과 실물 자산의 경계점이 붕괴되고 있어.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 자산을 지금 실물 자산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시점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에 대한 다리 역할을 누가 합니까? XRP 코인이 하고 있다. 자, 지금처럼 해당되는 항소도 취하했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렇게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XRP는 안 올라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고래들의 움직임 그리고 해당되는 니플과 SEC가 항소가 끝났다 하더라도 지난 판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벌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기관들한테 판매를 금지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화두에 떠오를 수밖에 없죠. 이 화두에 떠오른다는 건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는 좋은 징조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시점이고 이 시점을 노리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벌금도 그렇고 기관들한테 판매하는 부분도 그렇고 벌금은 XRP로 낸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죠. XRP로 낸다라는 건 미국 정부에서 XRP를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이게 달러로 내는 게 아니라 XRP로 내는데 지금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해 놓는다고 했죠. 그 말인즉슨 XRP 또한 이 벌금으로 낸 부분을 그대로 미국 정부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기관들이 미국 기관들한테 판매할 수가 없다. 그러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XRP 코인은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현재 많은 제도권 금융자금과 연결되어 있죠. 그 말인즉슨 기관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무조건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오늘 날짜 3,600원대 다시 떨어지고 3%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으니까 공포감이 또 한번 자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떨어진 단가입니까? 그리고 해당되는 거래대금도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죠. 지금의 하방 압박은 숨 고르기 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숨 고르기를 하는 이유는 XRP 코인의 모멘텀은 이제부터 줄줄이 나올 건데 그 부분으로 나올 때마다 계속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일 거니까 이 부분을 토대로 우리 또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 또한 제가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여기 왼쪽 하단에 링크 있어요.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 또한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같이 판단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최근 들어 나왔던 이벤트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면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리플 코인, XRP 코인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상표를 출원했다. 미국 재무부는 비트코인 그리고 XRP 코인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 이 말씀 어떤 뜻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커스터디 사업은 뭡니까?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보유하고 보관하죠. 은행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주고 나중에는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은행입니다. 리플 코인이 바라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금융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모습. 이 부분은 지금 요 근래 나온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커스터디 업체를 인수하면서 XRP 코인의 상승력에 대한 기대 가치를 하나씩 만들어 갔었다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 기관들과 왜 같이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까? 그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XRP는 이제 ETF를 통해서 그리고 규제의 명확성을 통해서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 이제는 SEC도 더 이상 XRP를 막을 수가 없고 규제의 명확성에 따라서 XRP는 많은 금융시장과 이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이 확실한 메리트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10달러를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보시죠. 말씀드렸던 미국의 재무부는 XRP와 비트코인의 가치를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XRP 띄우기가 있다는 거. 왜 그럴까? 자, XRP는 도대체 미국 정부와 어떠한 연결 관계가 있을 것인가? 한번 봐야 되겠죠?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미국의 국채의 거래를 지원한다. 누가? XRP 코인이. 미국 국채라는 것은 세상에서 글로벌에서 가장 안전 자산이에요. 왜? 미국이란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근데 그러한 미국이 발행한 채권이 어떻게 망할 수 있냐? 이건 절대 안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를 거래를 지원한다. 누가? XRP 코인이. 이것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말씀드렸던 RWA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기관의 디파이 시장이에요. 기관 디파이 시장은 얼만큼의 시장 규모를 노리고 있습니까? 30조 달러의 RWA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게 바로 XRP 코인. 이 XRP 코인의 움직임 자체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방점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이 스위프트를 대신해서 XRP가 움직일 것이다. 당연히
이 부분이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글로벌 9대 은행이 리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성립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한국 돈, 원화를 일본으로 돈을 보내려고 해요. 일본 엔화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가 다시 엔화로 바뀌는 과정. 이게 바로 스위프트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 스위프트의 과정은 달러를 한번 걸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죠. 수수료도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존의 화폐 단위, 국가 간의 이체에서 스위프트를 이용한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XRP로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다이렉트로 XRP 원화에서 XRP 엔화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도 절약되고 수수료는 더없이 절약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글로벌 9대 은행은 리플을 사 모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성립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XRP가 기존의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쓰일 것인가? 이거 많이들 질문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래서 XRP 코인이 기존의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분명히 지금 시장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실 거예요. XRP, SEC랑 법정 공방이 끝나면 날아간다고 하더니 오늘 봐라. 내려가지. 너희들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매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있으실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나 1,500원대 매도하셨던 분들, 2,000원대 매도했던 분들, 3,000원대 매도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러한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다시 한번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때 나는 전량다 매수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걸로 예상했었는데 1,500원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가. 2,000원대 또 올라가. 3,000원대 또 올라가. 4,000원대 또 올라가. 이랬던 부분에서 다시 내려가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좀만 더 내려가면 내가 매수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려하시면 지금처럼 3,000원대 라인을 다시 3,500원을 돌파했고 3,750원 코앞에서 다시 또 조정 구간을 가져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확실히 이 단가가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 매도,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링크 클릭해서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자료도 무료거든요. 받아보신 다음에 마음에 든다.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받아도 충분하겠죠? 톡방도 무료예요. 다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